축하합니다. 우리 아이도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축복인지 알고 계신가요? 9등급제라는 촘촘한 그물망이 사라지고 5등급제라는 헐거운 바구니가 등장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딱 2.5배입니다. 과거에는 전교생 300명 중 단 12명만 가질 수 있었던 1등급이라는 훈장을 이제는 30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4%와 10%, 이 고작 6%의 차이가 우리 아이의 대학 합격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15년차 교육 분석가의 시각으로 아주 차갑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9등급 체제는 냉혹했지만 확실히 공정했습니다. 상위 4%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아이들은 그 자체로 검증된 다이아몬드 대접을 받았죠. 대학 입학처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들고 온 학생은 그저 믿고 뽑으면 되는 무결점 인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견고했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현 중3 학생들부터는 우리가 알던 입시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1등급이 흔해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희귀해서 비쌌던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흔한 큐빅처럼 굴러다니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신 1등급은 이제 실력을 증명하는 훈장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누구나 들고 있어야 하는 기본 입장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은 이 흔해 빠진 1등급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짜 실력자를 가려낼까요? 대학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10%나 쏟아져 나오는 룰렛인 1등급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만큼 순진하지도 않죠. 이제 대학은 성적표에 찍힌 숫자 1을 보고와 공부 잘하는구나라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진짜 실력이 뭔데? 라고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원자 1000명 중 900명이 토익 900점을 넘겨온 상황과 같습니다. 기업은 결국 별도의 영어 면접이나 심층 테스트를 도입할 수밖에 없죠. 상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으로 변별이 안 되니 학교 밖에서 치러지는 공인된 시험인 수능에 다시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는 성실해서 내신 스타일이야 라는 근거 없는 위안은 이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벌써부터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입시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고려대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고려대는 현재도 의대를 제외한 일반 학과 수시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5등급제 세대에게 이 기준은 최소 조건이 아니라 잔혹한 학살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9등급제 시절에는 4%의 진짜 1등급을 뽑으면 됐지만 이제는 10%의 1등급이 지원서를 던질 겁니다. 이때 대학이 쓸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무기는 수능 최저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고려대가 총대를 매면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까지 도미노처럼 수능 최저 상향 열풍이 불어닥칠 겁니다. 우리 아이는 내신형이라 수능은 안 맞아요 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아이는 상위권 대학에 갈 마음이 없어요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성실함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내신 1.0을 받아오는 모범생들이 5등급제라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신은 정해진 레인을 달리는 트랙 경기이고 수능은 변화무쌍한 파도를 넘는 서핑과 같습니다. 내신형 아이들은 정해진 구간에선 빠르지만 낯선 지문이 몰아치는 수능이라는 바다에선 속수무책으로 표류합니다. 고교 3년 내내 전교 1등이라는 수식어에 취해 있다가 수능 당일판 하루 만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수시 잔혹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숫자의 함정에 빠져 진짜 실력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공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뒤집어야 할까요? 이제 공부의 정의를 뿌리째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부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지도 없이 목적지를 찾는 탐험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내신부터 챙기고 나중에 수능 준비하자는 분리형 전략은 아이를 재수학원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내신은 수능을 향해 가는 중간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 개념이 수능에서 어떤 원리로 변주될 수 있는지 파고드는 수능적 내신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신 공부를 근력 운동, 수능 공부를 실전 경기라고 생각하십시오. 평소에 근력을 키워두지 않은 선수가 경기 직전에 기술만 배운다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신 1등급이라는 숫자는 수능적 사고력이라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성공적인 입시는 방향의 싸움입니다. 5등급제 지형에서 가장 먼저 폐기할 생각은 내신 따로, 수능 따로라는 이분법입니다. 고교 3년은 수능이라는 종착역을 향한 단일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로드맵의 첫 단계는 고1 진학 전 수능적 사고의 기초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1등급이 10%로 늘어난 만큼 상위권의 승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결정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장의 본질을 꿰뚫는 독해력이 하이패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교 수업을 수능 심화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신 기간에도 이 개념이 수능 필러 문항으로 어떻게 변신하는지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로드맵을 세웠더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최후의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바로 수능 주도권입니다. 2026학년도 이후에 입시는 내신으로 지원 자격을 얻고 수능으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게임입니다.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입시의 전체 판세를 수능 중심으로 세편하는 담대함을 뜻합니다. 내신 등급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평정심을 잃고 아이를 다시 암기 위주의 우물 안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수능 주도권을 쥔 아이는 수능 최저라는 허들을 가볍게 넘을 확신이 있기에 수시 지원에서도 소신을 지킵니다. 반대로 주도권을 잃은 아이는 내신 1.0을 들고도 공포에 떨며 하향 지원을 남발하게 됩니다. 아이의 공부가 단순히 필기 노트를 복제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낯선 문제를 돌파할 수능 근육을 키우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내신 1등급은 이제 보증 수표가 아니라 기본 입장료입니다. 아이에게 학교 시험 잘 봐라라는 낡은 잔소리 대신 수능의 원리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니?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5등급제 시대의 승자는 남들이 암기할 때 생각하고 남들이 담장 안을 볼 때 담장 밖의 수능 바다를 대비하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성적표 속 숫자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의 민낯을 직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학은 문턱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평가의 도구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는 가정만이 3년 뒤 웃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손에 수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세요. 그 무기가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당당하게 인도할 것입니다.